미국 대통령 한때는 자신의 목소리만으로도 온 방을 장악하던 인물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풍자한 캐리커처로 전락해 악마와 밈과 성기 크기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아니다. 바로 수백만 명이 목격한 장면이었다. 사우스파크가 새 시즌을 시작하며 모든 완곡함을 버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심장부를 직격한 것이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 침대에 누운 트럼프의 애니메이션 모습, 그 옆에 있는 사탄, 그리고 집단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대화가 펼쳐졌다. 하루 종일 일했어. 대통령이 애원한다. 일한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멍청한 내 밈이나 하고 있었잖아. 사탄이 맞받는다. 그리고 이 부조리극 한가운데서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점을 찌르는 농담이 나온다. 문자 그대로이자 은유적인 의미에서 작아지는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부풀려진 이미지와 위대함을 전면에 내세우며 살아온 한 남자의 초상을 일그러진 거울처럼 그러나 잔혹하게 알아볼 수 있게 비춘다. 그가 집착적으로 통제해온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권한이 순식간에 수백만의 눈앞에서 빼앗겨 버린다. 왜 하필 이 장면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웃기면서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트럼프는 날카로운 유머의 낯선 인물이 아니다. 스스로도 상대를 모욕적인 별명과 계산된 제스처로 조롱해왔다. 하지만 농담을 하는 화자와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잔혹한 간극이 존재한다. 한때 트럼프에게 수백만 청취자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를 내주었던 조 로건조차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인기 있는 진행자의 개인적 웃음이 아니다. 이는 상징적인 전환점의 기록이다. 과거에는 트럼프의 발언을 담아냈던 사람이 이제는 침대에서 사탄에게 모욕당하는 그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보고 복수한다. 이 웃음은 일종의 편결이다. 그리고 이 편결은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한때는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쪽에 있던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우스파크가 한 일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본을 쥐지 못하는 무대를 세운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언론을 자신의 페르소나를 확장하는 도구로 삼아왔다. 인터뷰, 토론, 심지어 스캔들조차도 그의 이름을 대중 담론의 중심에 두는 연료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도, 더 유리하게 편집하는 컷도, 각기 다른 청중을 위한 대체 버전도 없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수정 없이 가차없는 애니메이션 장면만이 있었다. 이번 시즌 오프닝의 힘은 단순히 그림체의 유머나 전직 국가원수와 악마를 나란히 두는 대담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불침투성을 팔아온 권위가 한 줄 대사와 연필 선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리고 사우스파크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권력의 개념 자체를 찌른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팔아온 권위가 한 컷의 그림과 한마디 말 앞에서 무너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은 트럼프가 언제나 논란을 화폐처럼 써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는 스캔들이 팔린다는 것, 공격이 박해의 증거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 분노가 영웅서사로 가공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런 무기들이 힘을 잃는 공격 방식이 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웃음이다. 정치적 반대자나 탐사 기자의 비판은 미리 준비한 방역과 멋진 한마디로 맞설 수 있다. 하지만 정당화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로건이 웃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개인 반응이 아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웃어도 된다는 허가를 내리는 것과 같다. 심지어 그 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존경심 때문에 웃음을 참았을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은 기자회견으로 반박할 수도 화난 트윗으로 덮을 수도 없는 반응이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이 장면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이건 논쟁도 이념의 대립도 아니라 노출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노출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점이다. 첫 장면은 또 다른 중요한 층위를 품고 있다. 밈과 일에 대한 대사는 단순히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비평가들, 심지어 일부 전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인식을 울린다. 트럼프가 직무 수행보다 자기 홍보와 이미지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퍼셉션이다. 사탄이 그를 일 안 한다고 비난하는 대사는 만화 속에서는 농담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식성 있는 함의를 지닌다. 마치 대본이 관객에게 속삭이는 듯하다. 이거 진짜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그럴듯함이 단순한 오프닝 장면을 더 깊게 만든다. 유머가 작동하는 이유는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장된 형식이라 해도 시작점은 알아볼 수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 캐리커처는 확대하고 왜곡하며 극대화하지만 출발점이 없다면 힘을 잃는다. 이번 경우 그 출발점은 끊임없이 일하고 헌신한다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책임 수행보다 내러티브 전쟁에 더 몰두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다. 사우스파크의 이번 시즌이 특유의 무례함을 유지하면서도 정치판의 벌집을 굳이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다. 아무리 도발적인 프로그램이라 해도 트럼프 시대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트럼프와 사탄이 등장한 오프닝 이후 이어진 것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폭로라는 도구로 변모한 유머의 영역이었다. 제작진은 공익 광고 형식을 빌린 영상을 내보냈는데 의식 고치 메시지 대신 황량한 사막을 정처 없이 떠도는 나체의 도널드 트럼프를 보여줬다. 고립과 탈진,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의 초상이었고 마치 그가 한때 장악했다고 믿었던 무대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2025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연설과 무너진 모습이 교차하는 지도자들의 소식을 매일 접하는 이들에게 그 장면은 거의 집단적 은유처럼 다가왔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이라도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상기였다. 공식 반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백악관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가 서명한 성명을 버라이어티에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에피소드의 구체적 장면을 반박하는 대신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사우스파크는 20년 넘게 관련성이 없었다라며 관심을 끌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 깊은 시청자에게 이것은 대화의 핵심에서 시선을 돌리는 장면처럼 보였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응답하기보다 비판을 제기한 발화자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선택이었다. 30에서 65살 사이에 역사 속에서 이런 전략이 반복되는 것을 봐온 이들에게 이 반응은 낯익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거나 직면하기를 원치 않을 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교환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TV 프로그램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이는 공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두 방식의 충돌이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율되고 통제된 공식 서사와 바로 그 공식 서사가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것을 먹잇감으로 삼는 풍자 서사의 대결이었다. 사우스파크는 이를 간파했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 풍자의 범위를 넓혔고 같은 에피소드 안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자금을 대는 거대 기업 파라마운트를 직접 겨냥하는 장면을 포함시켰다. 이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 창작의 독립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주인조차 농담에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모든 뉴스가 숨겨진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이 태도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비평이 아직 존재한다는 일말의 일관성을 상기시키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파라마운트를 겨냥한 장면은 결코 은근하지 않았다. 그것은 캐릭터들이 기업 인수합병과 전략적 변화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분명한 참조를 담고 있었다.
기업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본 나이든 시청자들에게 이는 이미 다른 방에서 결과가 결정된 게임을 보면서 모두가 여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가장하는 상황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트럼프를 조롱하는 장면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이런 비판이 등장함으로써 이야기는 특정 대통령을 넘어 권력과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향하게 되었다. 이 정치 풍자와 기업 비판의 혼합은 에피소드를 평범한 시청자의 현실로 더 끌어왔다. 정치 뉴스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을 지키려 애쓰는 45살의 사람을 떠올려보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트럼프와 폭로당하는 파라마운트를 보며 그것을 자신의 일상 전투와 연결짓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멀리 있는 경영진의 결정이 전 직원을 흔들거나 지도자가 실질적 영향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겪는 일 말이다. 이 지점에서 농담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다. 사우스파크의 서사는 같은 에피소드 안에 이 두 전선을 결합하는 흥미로운 선택을 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얇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이런 인식은 학술 논문이나 전문 TV 토론의 주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빠른 대사, 기괴한 이미지, 과장된 캐릭터 속에 포장되어 있었다. 마치 프로그램이 유머로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잘 봐라, 다 같은 게임의 일부다. 2025년의 지금 이 에피소드는 이미 다양한 지도자들의 약속과 실망을 목격한 세대와 대화한다. 대통령들이 몰락하고 무적이라던 기업들이 붕괴하며 카리스마 넘치던 인물들이 허약하거나 조종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은 대중 이미지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 배웠다. 트럼프의 애니메이션이 드러나고 조롱당하는 장면과 파라마운트가 날카로운 비꼼을 받는 장면을 보며 많은 이들이 픽션이 뉴스보다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이 예상보다 더 긴 대화를 불러온 것일 것이다. 단순히 한 정치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패턴을 식별하는 것이었고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며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많은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드러낸 이들을 공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권위 있는 인물과 맞서고 그 답이 인신공격이나 신뢰성 훼손 시도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 이들에게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불편했다. 이 시퀀스가 끝날 무렵 사우스파크가 단순히 좋은 농담을 찾는 데 그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이는 카툰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정치적 적수가 아니라 권력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예술가들에 의해 시험당하는 한 인물의 권위와 명성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오는지를 이해하려면 지도자들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이 비판과 통제 상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만든 사건, 선택 야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세계 무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파고드는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다. 젊은 시절부터 키워온 집착과 전략,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까지 담았다. 이런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날의 지정학적 전개를 명확히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필수 도구다.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풍자와 권력의 긴장은 한 교실 안에서 빵을 먹고 있는 아이들 무리에 한 어른이 중재자 역할로 빠르고 설명 없는 지시를 내리는 장면에서 새로운 장을 맞았다. 대사는 날카롭고 짧았으며 대화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학생들이 상황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지켜야 하는 합의의 일부라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겉으로 보이는 논리는 없었고 바로 그 불투명성이 통제의 도구라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 연출은
관료주의가 대중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벽으로 변해버릴 때 벌어지는 일을 시각적으로 번역한 듯했다. 대본 속에서 파라마운트와의 소송 언급은 그 명령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쓰였다. 그러나 농담 뒤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합의에 강제로 복종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비공개 회의실에서 맺어진 합의가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매일 접한다. 그것은 마치 방금 있었던 일처럼 익숙하게 울린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단지 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절차의 일부라는 말이 사실 시작되어야 할 대화를 끝내는 데 쓰였는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목표가 단순히 트럼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각 장면을 현실에서 목소리를 짓누르고 책임을 흐리는 구조들의 왜곡된 거울로 만드는 것이었다. 애니메이션 속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상업 파트너, 예술가, 심지어 평범한 시민까지도 고소하고 위협하며 복종시키는 시스템의 중심 인물로 등장했다. 이런 비판을 아무 힘없는 젊은 캐릭터들의 입에 담게 한 선택은 그 힘의 불균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는 크든 작든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그 무게를 느낀다. 이야기가 거기서 멈췄어도 불편함을 주기에 충분했겠지만 에피소드는 더 도발적인 영역으로 나아갔다. 한 개인의 행동을 전체 기업들의 작동 방식과 연결지은 것이다. 대사 속에 큰 기업들의 이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그것이 당연한 배경처럼 취급됐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실제로도 그랬다. 무언가를 지켜야 할 때 기업과 정부가 발맞추어 움직이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목격해 왔는가. 풍자는 설명조차 필요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그 상처를 찔렀다. 아마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비판이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고 원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소한 디테일의 사용도 눈에 띄었다. 교실, 빵, 잡음과 끊김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익숙함을 만들었다. 40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비생산적인 회의, 쓸모없는 형식으로 가득한 긴 절차,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결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즉시 그 분위기를 알아본다. 에피소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었어. 정확히 이곳이 아니었더라도. 바로 이런 순간에 허구는 현실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며 그것들의 의미를 다시 배열함으로써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현실에서 경영진, 변호사, 대변인들이 반복하는 문장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선택에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전통적인 위계가 뒤집히며 권위는 그 인위성이 드러난 채 노출됐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스꽝스럽게 들리는데 왜 어른이 권력 있는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은 장면 위에 구름처럼 떠 있었고 에피소드는 이를 걷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남겨 각 시청자가 스스로 해석하게 했다. 어느 순간 한 캐릭터가 대통령은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은유도 과장도 아니었다. 날 것 그대로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전달됐다. 애니메이션은 이 대사를 이용해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설정했다. 정치 권력이 법적 도구와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합할 때 평범한 시민을 지켜야 할 장벽은 유연해진다. 그리고 그 유연성은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해 쓰인다. 장면의 리듬은 불편한 주의를 유지하도록 계산돼 있었다. 폭발적인 유머도 쉬운 반전도 없었다. 대신 긴장은 허구가 사실에 닿아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2025년의 시청자는 정치 경제 위기의 누적 속에서 이미 예리해진 인식과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다.
준비된 서사를 쉽게 사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대본의 무게를 느낀다. 이 시퀀스의 마지막 대사는 다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말은 없었고 단지 갑작스러운 컷으로 끝났다. 마치 대화가 더 시급하거나 더 편리한 무언가에 의해 중단된 것처럼. 이런 장치는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제 이야기들이 결론 없이 답을 요구하기도 전에 새로운 뉴스에 묻혀버리는 방식을 비춘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사우스파크는 단순한 풍자를 넘어 우리가 한 사건을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사건을 삼켜버리는 집단적 습관의 초상을 제시했다. 이 요소들을 연결하며 에피소드는 시청자에게 완성된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연결을 찾도록 도전했다. 이는 어떤 기성 권력에도 위험한 초대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누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가? 누가 어떤 목소리가 들릴지 결정하는가? 그리고 혼란이 규칙이 될 때 누가 이익을 얻는가? 시청자는 최소한 이 질문들을 인식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의 최종 효과는 특정 인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계산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었다. 터무니없는 순간과 의미심장한 대화를 번갈아 배치하며 대본은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험을 만들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일상과 뒤섞인 불편함으로 남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이런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어쩌면 가장 강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올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이 분석을 따라왔다면 유머, 문화, 정치가 어떻게 교차하며 겉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지 계속 탐구하고 싶을 것이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라. 아이디어의 교환 속에서야 이런 이야기들의 깊은 층위가 살아난다. 마치 경고도 예고도 없이 경기 도중에 팀을 바꾸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몇 해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무대와 마이크를 내주었던 바로 그 조 로건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프레임마다 해체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것도 억지로 웃는 듯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도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듯한 묘한 공모의 웃음이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반응이 전해지는 방식이었다. 사적인 대화 속에서가 아니라 방대한 청중 앞에서 녹화되고 공유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댓글을 달고 논평하는 장면으로 퍼져나갔다.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동안 침묵하던 이들 중 몇 명이 과거의 동지들조차 주저없이 웃는 모습을 보며 입장을 재고하고 있지 않을까? 로건을 비춘 카메라는 단순한 유머 이상의 것을 담아냈다. 마치 그렇게 단단히 방어막을 두른 인물이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집단적 해방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2025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라면 커리어를 끝장냈을 스캔들 속에서도 정치인이 멀쩡히 살아남는 광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드물게 찾아오는 역전의 맛이 났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이 껍질을 벗고 드러나는 순간을 비록 애니메이션 속에서라도 보는 묘한 쾌감이 섞여 있었을까? 웃음과 도전이 뒤섞인 이런 감정은 오래가는 논쟁거리를 만든다. 아무도 속마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건이 웃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거의 연극적인 분노가 쏟아졌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술적 자유를 깃발처럼 흔들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유머의 한계를 묻기 시작했다. 이는 신중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직설적인 고발이었다. 창작자들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액이 비밀 계약의 증거처럼 거론됐고 내 편을 비웃는다면 네가 다른 편에 매수된 것이다. 나는 단순하고도 유치한 논리가 서사의 뼈대를 이뤘다. 이런 논리를 정치 바깥에서도 회사나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거칠 필요가 없는 메커니즘이기에 그만큼 유혹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모론은 불편한 사실 하나를 무시했다. 같은 에피소드에서 풍자의 대상에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방송하는 방송사 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배신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모순을 견디려면 가장 눈에 띄는 사실조차 외면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힘을 얻었다. 맹목적인 충성은 사실이 서사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분석하기보다 불편한 장애물로 치부하며 우회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실과 이야기가 충돌할 때 무엇이 먼저 굴복하는가? 웃음과 분노가 맞부딪히는 이 장면은 문화적 지형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드러냈다.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을 향한 풍자는 박수와 항의로 깔끔하게 갈렸을 것이다. 이제 그 경계는 훨씬 흐릿하다. 웃음을 허락하는 지지자도 있고 형식을 문제 삼는 반대자도 있으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농담 속에서 공식 담론이 좀처럼 주지 않는 진실을 발견하는 이들이 넓게 퍼져 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지뢰밭 같은 공간이다. 한 번의 반응이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된다. 에피소드는 창작자와 관객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로건의 웃음이 누군가의 입장을 바꾸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된다. 신호는 명령하지 않고 제안한다. 결정하지 않지만 방향을 가리킨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라면 한때 트럼프와 그렇게 가까웠던 인물이 왜 이제는 그의 조롱에 즐거워하는지 묻게 된다. 인식의 진짜 변화일까? 아니면 더 이상 옹호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 자유일까? 혹은 영향력을 잃은 이미지를 떠나도 손해가 없다는 계산일까?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 풍자가 정치적 유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실질적 공격이라도 되는 듯 비판이 커졌다. 예술 속에 무엇이 그토록 두려움을 일으키는가?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확신을 갉아먹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러티브 통제로 생존하는 이들에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논쟁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징의 무게가 바뀌는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이콘이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음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처럼 잘 알려진 인물들의 입장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거울이 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견을 바꿔본 적이 있는가? 변화의 정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보다 매수됐다, 관심 끌려고 한다는 외부적 이유를 꾸며낸 적은 얼마나 많은가? 로건은 장문의 성명서로 자신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웃었을 뿐이다. 어쩌면 이 설명 부재가 오히려 더 도발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설명이 없으면 해석의 여지가 남고 해석은 완결된 답변보다 권력에 훨씬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 반응이 퍼져나가면서 사우스파크의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오락 사건을 넘어섰다. 하나의 입장 시험대가 된 것이다. 웃을 것인가, 웃지 않을 것인가, 옹호할 것인가, 비판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대화에 참여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함의를 품는다. 2025년의 초연결 세계에서는 심지어 침묵도 선언이 된다. 문화는 이런 모호한 공간에서 움직인다. 한 번의 웃음이 한 편의 연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이 순간의 힘은 그것이 공식적인 정치 행위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공식 무대도 깃발도 구호도 없었다. 프로그램의 한 장면, 한 컷의 반응일 뿐이었는데 그 조각이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TV쇼, 복도 대화까지 가로지르는 논쟁을 촉발했다. 이는 어떤 이미지가 지닌 힘을 말해준다. 그것들은 문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불편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 아직 눈길을 주지 않은 곳에도 이런 잠재력을 가진 장면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수치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번 사우스파크 에피소드의 경우 숫자와 감정이 함께 움직였고
둘 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방영 직후 검색 도구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량이 670% 이상 급증했다. 매일같이 뉴스의 폭풍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상승폭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는 대화가 오랜 팬이나 우연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수년간 시리즈를 보지 않았던 이들까지 끌어들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멀어졌던 관객이 돌아올 때 그 이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또 다른 이유로 흥미롭다. 과거 사우스파크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던 순간들의 집단 기억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사담 후세인을 이번 트럼프와 동일한 역할에 배치했을 때도 풍자는 거센 반발을 맞았지만 동시에 무례함의 상징이 되었다. 2025년의 오늘날 그 연상이 다른 무게로 돌아왔다. 성격도 맥락도 다른 두 지도자를 같은 유형의 장면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서사 기법이 아니다. 그것은 틀 짓기이며 이 맥락에서 틀을 짠다는 것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행위다. 왜 어떤 지도자들은 정치적 궤적이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게 대중의 상상 속에서 비슷한 선반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검색량 급증은 또 다른 호기심을 드러낸다. 바로 농담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욕구다. 단순히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댓글을 찾아보고 분석을 읽고 맥락에서 잘린 장면을 보며 그 이면을 해독하려 한다. 이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는 관객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연령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제 서사를 분해하고 버전을 비교하며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전체 장면을 찾는 데 익숙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화제는 관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초상이다. 이제 단순한 한방 웃음 판치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층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층위는 대사나 이미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에서도 형성됐다. 사담 후세인과의 비교가 다시 떠오른 사실만 봐도 사우스파크가 어떻게 비판을 구축하는지를 둘러싼 더 큰 논의로 이어졌다. 누가 더 나쁘거나 위험했는지를 재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통제력과 위험의 아우라를 벗겨내는 부조리한 맥락에 놓였다. 농담은 표면에 불과하다. 진짜 효과를 내는 것은 규칙을 만들던 인물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강제로 존재하게 되는 그 자리 바꿈이다. 동시에 이번 에피소드는 예전 시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우드랜드 크리터스브나 파리스 힐튼 편 같은 오래된 에피소드 언급은 무례함이 사우스파크의 정체성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세상도 정치도 그리고 사우스파크가 대화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변했다. 어떤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조직적인 공격이나 돈 받고 한 발언으로 낙인 찍히기 쉬운 시대에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저항이 된다. 이는 원칙이 편리한 거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들에게 더욱 깊이 울린다. 이 시점에서 에피소드는 이미 코미디의 영역을 넘어 문화적 함의의 장으로 들어섰다. 좋은 풍자는 관객이 편을 바꾸게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면 된다. 검색량의 급증, 역사적 비교의 회전, 시리즈의 상징적 순간 회수가 결합해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 다음은 초기의 논란이 가라앉은 뒤에도 농담이 살아남아 영구적인 참조가 될 수 있는가? 그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복 재전 후 공유된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이미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에피소드에서 나온 표현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지방정치 논쟁, 유명인 비판, 직장 내 권력관계에 대한 대화 등에서다. 이 순간 풍자는 창작자의 소유를 벗어나 대중의 손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 원래 메시지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희석시키는가.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의 반응이었다. 일부는 의례적인 방어 멘트를 내놓았다. 그러나 농담이 나온 순간부터 공식 대응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이 추측이 번성하는 비옥한 토양이 됐다. 이 틈새에서 해석이 쏟아지고 각기 다른 독해가 신화를 덧칠한다. 종종 기억에 남는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반응의 지연이나 머뭇거림이다. 그 빈 공간은 집단적 상상력으로 채워지며 때로는 직접적인 비판보다 더 부식성을 띈다. 사우스파크가 오랜 세월 동안 형식이 트렌드와 어긋나 보일 때조차 참조점으로 남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빠른 컷과 파편화된 서사를 택할 때 이 시리즈는 긴 대사, 정교한 구성, 계산된 불편함을 고수했다. 이는 시청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끝까지 남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준다. 끝까지 함께하면 TV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곳까지 데려가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약속이 화면 너머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지켜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화제는 긴 도발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일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 잠들었던 관객의 귀환, 그리고 일상 속 언어로의 흡수를 목격한 이들에게는 무언가가 이동했다는 감각이 남았다. 정치의 흐름을 바꾸거나 구조를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예술이 여전히 공적 논의에 개입할 공간이 있음을 상기시키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각 표현의 공간이 치열하게 경쟁되는 2025년의 현실 속에서 그 상기는 큰 가치를 가진다. 아무도 이미 도널드 트럼프를 사탄과 한 침대에 눕힌 에피소드 속에서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나타났다. 구원이나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령으로서였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경고라기보다 위협에 가까운 한마디였다. 대통령에 맞서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말. 목소리는 격앙되지도 분노로 차있지도 않았다. 차분했고 거의 관료적인 어조였다. 마치 계약서를 건네며 읽지도 말고 서명하라고 권하는 사람처럼. 단 몇 초의 장면이었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천둥처럼 무겁게 울렸다. 왜 하필 예수를 취소와 보복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도구로 썼을까? 더 섬뜩한 건 그 아이러니가 화면 밖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법하다는 점이었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직전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이 나왔다. 사우스파크 세계관에서 시위는 결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급조한 피켓, 단편적인 구호, 분노와 축제의 기묘한 혼합. 그것은 조직적인 시위라기보다 불안정한 캠프에 가까웠다. 아마도 그것이 의도였을 것이다. 분노가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더라도 그것이 방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얼마나 많은 정당한 운동이 길 중간에서 빗나가거나 힘을 잃는지. 초기의 에너지가 다른 이해관계에 흡수돼 부서진 조각과 희미한 기억만 남는 경우 말이다. 서사 속에서 예수의 경고는 최근 있었던 한 합의를 직접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에 맞서면 강제로 침묵당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날씨 얘기하듯 던진 이 대사는 민감한 지점을 찔렀다. 권력이 꼭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짓밟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 말이다. 때로는 그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선다. 폭발하지 않고도 서서히 부식시키는 긴장.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정치 토론에서 직장 회의까지 이런 기류가 이미 스며든 풍경을 너무나 쉽게 알아본다.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 이런 경고를 삽입한 선택은 단순한 충격 장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비용을 알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더 넓은 딜레마를 비추는 장치였다. 장면은 해답을 주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불안을 남겼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짚기 어려운 상태.
이 불확실성은 강력한 무기다.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말을 멈춘 적 있는가? 논리가 아니라 들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무게를 상상해 입을 닫은 적 있는가? 이어서 에피소드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은 채 종교적 도발에서 문화적 전환으로 넘어갔다. 또다시 등장한 조 로건이 녹화된 대화 속에서 상황을 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이번에 초점은 웃음 자체가 아니라 대비였다. 한쪽에는 권력에 도전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 다른 한쪽에는 그 도전을 코미디의 영역에서 바라보며 거의 태연하게 웃는 모습. 두 현실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락이 비록 잠시라도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위협과 안도의 긴장은 장면 전체를 전류처럼 흘렀다.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와 그 표적을 비웃을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가 동시에 존재했다. 어쩌면 진짜 불편함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풍자가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현실에서는 비판이 소송에 휘말리고 발언이 문제시되며 창작물이 검열당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 화면 속 TV 프로그램은 이론적으로는 게임판 밖에 있어야 할 조각들을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한편 화면 밖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예수의 등장에 과도한 쇼크 전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권력자가 힘을 유지하기 위해 상층부에서 결속하는 순간 퍼져나가는 두려움과 순응의 혼합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런 인식의 분열은 그 자체로 대화를 계속 살리는 연료다. 결국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다른 그러나 강렬한 해석을 끌어내는 작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주변에는 조용한 변화를 감지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체스판 위의 말을 은밀히 재배치하는 듯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타협, 정치적 압력, 은근한 검열로 힘이 약화되곤 했던 유머가 이번에는 여전히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적 공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조각나 있고 산발적인 일련의 도발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파편성 때문에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예측 불가능하게 번져가는 이 확산성은 절대적인 내러티브 지배에 맞서는 해독제처럼 작동한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불편함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고정된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식하는 의미의 그물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보여준 장면의 대담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친 파급력에 있었다. 한 번도 사우스파크를 보지 않았던 이들이 호기심에 시청했고 오래전 시리즈를 떠났던 사람들까지 돌아와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세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팝컬처 작품 앞에 모인다는 것은 평소 같으면 닫혀있을 경계를 뚫고 넘어오는 창작물이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논의는 평소 거의 닿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이런 반응을 지탱하는 기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작가들의 창작적 결정뿐 아니라 표적이 된 인물들의 인생 선택, 암묵적인 합의, 야망, 오래된 상처들까지도 포함된다. 한 대통령이 공개적인 도발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경험, 젊은 시절부터 길러온 성격적 습관, 그리고 쌓였다가 깨진 동맹들에 의해 형성된 결과다. 이런 층위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표면을 넘어서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완전한 생애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성장 과정, 첫 정치적 경쟁, 정점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익힌 전략을 아는 것은 오늘날 그들의 모든 제스처와 결정을 훨씬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지정학은 연설과 공식 합의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과 흔적,
그리고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움직이는 개인들의 궤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심층 조사는 전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적 정치적 힘에 대해 명확하고 도발적인 시선을 제공하는 우리의 독점 디지털 북 속에 담겨 있다. 접근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의문을 던졌든 공감을 불러왔든 혹은 불편함을 안겼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좋아요 해주길 바란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발견했고 또 무엇이 더 탐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세상이 있는 만큼 그 자체로 귀하다. 곧 새 콘텐츠로 돌아와 문화, 정치, 현실이 얽혀 오래 남을 흔적을 만드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